차트 교육을 요즘엔 제가 잘 안 해요. 사업 설명, 회사 설명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차트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 설명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차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나 막막하긴 한데 그냥 제가 체크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네. 일단 EX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고야 도미넌스라고 하는 게 보여요. 매매를 하실 때 두 가지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이 코인의 방향성, 추세라고 하는데 코인이 오를지 내릴지잖아요. 실제 추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승 추세, 횡보, 하락 추세. 횡보 때는 그냥 같이 놀면 돼요. 횡보 때는 그때는 수익이 안 나. 근데 이제 상승 추세가 되거나 하락 추세가 됐을 때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고야가 알려주는 신호는 상승과 하락밖에 없어요. 횡보는 따로 신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횡보를 필터링하는, 걸러내는 그 기술이 조금 습득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몇 번 안 해봐서 오래 시간이 안 걸려요. 몇 번 안 해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몇 번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한 두어 번 해보고 안 돼요. 제가 몇 번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건 하루에 100번씩 100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끔찍하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집중해서, 그러니까 EX를 통해서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내가 얼마나 갈고 닦을 것이니 각자의 몫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운전면허를 같은 날 따도 운전 실력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는 그냥 좋은 차를 타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익숙해졌느냐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운전면허 학원에서 안 가르쳐주는 기능들이 핸들 밑에 숨겨져 있어. 상향키를 상향을 어떻게 키는지 몰라. 그런데 상향 못 키는 건 둘째치고 라이트를 킬 줄을 몰라. 그렇게 다니는 차들 본 적 있어요, 밤에? 네. 그걸 전문용어로 스텔스 기능이라고 해요. 감춰져 갖고 다녀. 라이트도 안 켜고 지 혼자 가. 근데 지 앞에는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런 기능들, 라이트를 켜고 끄는 기능들은 스스로 익혀야 된다고.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비가 쏟아지는데 와이퍼 작동을 할 줄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학원에서 뭐 가르쳐줘요?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밖에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래서 각자 연습해야 될 영역이 좀 있다. EX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 연습량은 본인이 빨리 하고 싶은 만큼 노력하시면 돼요. 천천히 그냥 할래 하면 하루에 한 번 매매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럼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목표 10번 매매, 20번 매매 채울 거야 하면 그 채우잖아요. 얼마 안 가서 도사 소리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으러 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아직 나 연습이 덜 끝났구나. 좀 더 연습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추세, 오르고 내리고를 알려주는 추세를 하나 알아내야 되고, 두 번째 뭘 알아내면 되냐면, 그러면 오른다고 혹은 내린다고 할 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건지 타점을 잡으면 돼요. 그 두 가지만 딱 체크하면 되는데, 첫 번째 도미넌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시장 분위기 파악이에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어. 그러면 대충 오르는 종목 고르면 수익 나요. 또 반대로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 할 때는 내리는 종목 골라가지고 들어가면 대충 수익이 나는데, 그거를 좀 더 정교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도미넌스 이해하면 돼요. 도미넌스 우리말로 점유율이라는 뜻이에요. 자, 왼쪽 여기 있는 고야 도미넌스는 현재 분석하고 있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아까 오전에 계산 숫자를 세보니까 여기 보시면 오르는 종목 169개, 내리는 게 200개 합치면
369개 종목을 분석하고 있어요. 369개 종목을 종목별로 가중치를 줘요. 그래서 어떤 종목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어떤 종목은 시장의 영향력이 낮으니까 조금 점수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종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그 종목의 개수, 즉 369개로 나눠갖고 요 고야 도미넌스라는 게 나오는데 사이코야 도미넌스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을 때는 횡보 구간이다 이렇게. 고야 도미넌스 다른 표현으로 아주 쉽게 다른 데서도 쓰는 표현을 갖다가 여기서 해설을 하자면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공포 상태라고 하면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참여자들이 막 질려있는, 공포에 질려있는 상태. 반대로 탐욕 상태라고 하면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더 살려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돼요.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5천을 찍었대요. 맞죠? 네. 뉴스 들으셨죠? 네. 5천을 찍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금 깨요. 적금 깬다니까? 깨갖고 어떻게? 주식 자금 들어와.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상투다.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여 년 전에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객장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상투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맞아. 들은 적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애기 엄마가 애기 들쳐업고 주식 사러 온 거야. 그때가 끝물이야 끝물. 한참 오를 때.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고야 도미넌스는 그렇게 시장 전체가 과열되어 있는지 아니면 냉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9.55예요. 그러면 플러스 20을 넘어서서 위로 올라왔죠. 네. 이제 상승을 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시간마다 1시간에 하나씩 점이 찍히는 점수화 시켜서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개수를 빨리 쉬어봐요. 하나, 둘, 12시간 보여주는데 요거 좀 더 긴 호흡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48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심리 상태의 변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 변화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오르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올라요.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으면 가격도 오르겠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오르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게 고야 도미넌스. 그리고 마켓 도미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만약에 지금 오른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마켓 도미넌스인데 여기 이 도너츠가 있는데 비트코인 하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래. 저게 몇 퍼센트예요? 59%. 자, 이더리움이 2등이에요. 1등이 비트코인, 2등이 이더리움. 몇 퍼센트 차지한대요? 12% 차지하네. 요 두 개가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그죠? 60, 71%. 71. 두 종목을 딱 빼면 나머지가 30%야. 엄청나죠? 네. 거기에 상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나서 10등까지. 여기 탑10이 10등까지예요. 그러면 합치면 12종목이 되죠. 여기 10개, 2종목. 이 세 개를 합치니까 얼마예요? 14%예요. 탑10이. 그러면 85%예요. 85% 세상에. 그리고 요게 USDT 테더라고 하는 건데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시장에서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려면 원화로 사고 팔죠. 그죠? 국내 거래소에서 달러로 사고 파는 거 아니고 원화로 사고 파는 거예요. 물론 달러로 사고 파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로 사고 파니까 저 달러는 현금이다. 그럼 현금 비중이 지금 6% 정도 된대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6%. 그러면 85% 플러스 6% 91%예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탑10 12종목을 딱 빼내고 나면 나머지 369개 중에서 그 나머지를 다 합쳤더니 10%가 안 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 뭐 코인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듣보잡이라고 하는 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자금력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종목의 시세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푼돈만 있어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지고 이게 트레이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해. 막 흔들리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먹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더리움은 개인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차트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코인판은 차트로 해석할 수가 없는 판이었어요. 세력들이 쭈물떡 하니까 세력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분석할 수 없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시장 파이가 커지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로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차트가 맥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고르는 종목들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조금은 분산되어 있겠거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덩치가 큰 거 위주로 작은 거 위주로 큰 거 위주로 덩치 큰 거일수록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대로 갈 확률이 더 높다. 덩치 작은 놈은요. 그거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쭈물떡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차트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에 조금 안 맞는 정말 작은 코인들 말고 덩치 큰 코인들 위주로 매매하자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실제로 코인을 매수해서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코인이 동네에서 쓰이는 코인일까 전 세계에서 쓰이는 코인일까? 전 세계. 그렇죠. 그런 코인의 대표가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도지,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 위주로, 그러니까 메이저 위주로 매매하시는 거를 처음에는 권해드립니다. 물론 신호 대우에서 수익 내는 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적어도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정 수준의 검증을 받은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비중을 보는데, 이 중에 이렇게 제가 도너츠를 쪼개서 보여드린 거 말고 이제 각 종목별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지난 48시간 동안의 비중의 변화예요. 비트코인 점유율의 변화 어때요? 거의 횡보하고 있죠? 네. 많이 오르지도 많이 내리지도 않고 찔끔찔끔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큰 변화가 없다. 자, 이더리움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은 쭉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 모양 보이시죠? 탑10도 볼까요? 탑10은 어때요? 올라왔는데 더 못 올라가고 숨고르기라고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알트는 비중도 작잖아요. 전체 차지하는 비중도 작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이에요. 현금 비중. 자, 생각해보세요. 내 호주머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트레이딩을 할 때 내 계정에 현금이 많어. 그 얘기는 코인을 팔아 치웠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내 계정에 현금은 적고 코인이 많아. 그러면 샀다는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코인을 사고 있다는 거고, 그건 시세가 오른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SDT 테더 비중을 보면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테더 비중이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다 팔아치운 거지. 코인을 팔아치우니까 코인 시세가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 코인을 산 거야. 다시 지지부진하죠? 많이 큰 변화가 없다. 아까 도미넌스가 약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세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횡보보다 조금 상향하는 정도, 요 현금 비중도 그걸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이 현금 비중을 꼭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 다른 분들은 잘 강조하지 않는데 저는 이걸 봐요.
24시간 동안의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3조 달러예요. 맨 앞에 달러 표시가 보이시죠? 24시간 동안 3조 달러. 이거 사이즈가 조금 커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며칠 전하고 비교하면 늘었어요. 늘었어요. 몰라. 몰라. 아, 왜냐면 그럼 관심 있게 안 받기 때문에. 이게 2조 9천, 2조 8천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조 달러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 고야 시그널 차트, 이 지금 전광판 쭉 돌들어와 있는 건 이 고야가 분석하고 있는 그 시그널,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그것들이 몇 개가 여기에 체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요건 시간이 딱 끊어진 현재 기준, 현 시간에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라인 차트로 옮겨 놓으면, 그러면 어떤 변화 속에서 현재 위치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RSI만 딱 켜놓고 프리미엄 시그널 RSI 두 개만 딱 켜놓고 볼게요. 보면 여기 현재 시간에 딱 갖다 놓고 보면 여기에 지금 프리미엄 시그널 개수가 몇 개로 체크돼요? 169개. 요거예요. 요거 롱 시그널. 안 보여요. 169개. 여기 169개 돼 있죠? 그리고 RSI가 314개. 보이시죠? 이거는 롱 기준이에요. 롱. 그럼 나머지는 369개 중에서 나머지는 숏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가 이렇게 조금 더, 이 신호가 밑에 요 바닥 쪽에 이 두 개의 점이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숏 신호가 많이 떠 있는 거죠. 숏. 그리고 올라와 있을 때는 롱 신호가 많은데, RSI는 위에 있는데 아직 깜빡이 신호는 많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 이게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이게 유튜브에서 코인 마켓 워치라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샵 코인 마켓 워치, 이게 제가 검색한 거예요. 코인 마켓 워치라는 거를 검색하면 뭐가 나오냐면 한국경제TV 글로벌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한경이라고 하죠. 한경TV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인가요? 한경TV에서 매일 저녁 6시, 7시 사이에 코인 시장 해설 방송을 해요. 오늘 코인 시세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저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만 열어볼까요? 네, 사운드가 아주 넘어가서 뭐라고 나와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금방 제가 보여드린 그 차트가 여기서 튀어나오네. 보여요? 네. 한경 TV 글로벌에서 우리 차트를 활용해서 해설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한경 TV에서 우리 거 차트를 보고 해설했는데 안 맞으면 안 되지. 한경 TV 망하지.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잖아요. 만약에 안 맞는 차트를 가지고 쓰면.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맞는다. 아우, 잘 맞네. 아유, 이런 회사 없어요, 전 세계에. 괜찮다. 이제 회사에 대한 믿음, 이 차트에 대한 믿음, 그냥 요거 한 방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한경 TV가 미쳤어요? 아무 차트나 갖다 쓰기? 믿음이 확 가죠, 갑자기? 그런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차트가 그 차트다. 이 차트가. 자, 그럴 때 이제 뜯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어떤 신호냐면, 비트코인 차트를 열어서 볼게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종목 차트를 열어보면 이 종목 차트 안에는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맨 위에 보여지는 게 스코어 차트. 아까 이 스코어 차트 한옥 대표님이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스코어 차트가 이 회사가 가진 오리지널 기술력. 이 기술력에 어떤 게 반영이 되냐면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차트를 해석하는 건 조금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차트, 여기 스마트 차트, 프리미엄 차트, 그리고 트레이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차트에서 깜빡이 신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깜빡이 신호가 있는데, 얘는 후행 차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거래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돼. 물론 여기에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들어는 가요. 그런데 이거는 그 순간에 분석한 거를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알려주는 거고,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5분 안에 우리한테 알려주겠다고 하는 게 이 신호인데, 비해서 이 앞에서 보여드리는 스코어 차트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미리미리 세력들이 판짜기 하는 걸 읽어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렇게 판짜기 해놨다? 니네 이런 거 몰랐지?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릴 거야? 여기까지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걸 읽어내서 알려주는 일종의 선행지표. 세상에 사고 파는 시장에서 선행지표가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존재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맞더라고. 잘 맞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회사에서 90% 맞아요 라고 하는데 진짜 90%는 맞는 것 같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얘가 알려주는 대로, 아까 한옥 대표님 그러대요. 여기 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줬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다가 팔려고 기다렸더니 점점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매수한 걸 여기다 팔겠다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언제 왔어요? 쭉 오더니 이때 왔네. 이렇게 시차가 있죠. 이 세력들이 반짝이 하는 게 구현되는데, 얘네들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시차가 있는데, 그거를 3주 안에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3주 차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요게 프리미엄 차트, 아니 스코어 차트. 두 번째가 회사에서 만들어낸 두 번째 차트가 프리미엄 차트. 프리미엄 차트에는 밑에 RSI 신호를 분석해가지고 거래량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가 어느 쪽이 더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게 이 RSI 신호인데, 여기에도 롱, 숏, 오른다, 내린다는 신호가 들어가 있어요. 추세적으로 오른다, 내린다로 볼 수도 있지만 RSI는 이 호흡이 조금 더 빠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숏 떨어진다는 신호가 떴죠. 그리고 이 하락 신호가 상승 신호로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RSI는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 번. 보이세요? 여러 번 바뀌면서 가요. 그래서 차트를 해석하실, 차트를 보고 신호를 보고 신호대로 따라하는데 조금 빠르게 사고 팔고 하시려면 RSI 신호대로 따라가도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해드리는 방법은 이 신호 말고요, 깜빡이 신호 따라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깜빡이 신호 따라가는데 요거까지 결합해서 활용하시면 좀 더 수익을 편안하게 확보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L 신호가 떴었어요. L 신호가. 그런데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롱 신호가 떴잖아요. 네. 롱 신호 떴는데 수익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수익 안 나고 S로 바뀌었어요. 숏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아주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횡보 구간일 때. 고야 라인, 이게 이 보라색 선, 분홍색 선, 이게 고야 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저 고야 라인이 일종의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캔들들, 이 캔들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을 때는 상승하고 있을 때, 그래서 고야 라인이 지지선 역할을 해줘요. 반대로 고야 라인 밑에 캔들들이 있을 때는 고야 라인이 저항선 역할을 해서 올라오면 못 올라오게 눌러요. 이렇게 눌러.
그러다가 돌파가 나오면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위쪽으로 뚫으면 상승으로 바뀌는 거고 아래쪽으로 뚫으면 하락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신호도 보시지만 고야라인 기울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다음 달 7일날 2월 7일날 코엑스에서 저희가 컨퍼런스 행사를 해요. 그때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한 거 우리가 대신해 줄게요 하면서 깜빡이 플러스 고야라인까지 결부된 신호를 주겠대요. 그러면 지금 알려드린 이 설명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때는 그냥 알람 뜨면 사, 반짝이. 알람 뜨면 팔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EX 만나고 완전 개또라이가 됐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제가 찾던 거였으니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만들어낸 실력은 안 되고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할까 싶었는데 진짜 알려준대잖아요. 확인해보니까 진짜로 70%는 맞아. 그런데 답답했던 게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안 그래요? 나만 그랬어?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요 오르고 내리고 맞다며 그러면 네가 그냥 내 돈 관리해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년 됐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자동의 단점은 자동이 좋아 보이잖아요. 자동으로 돈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때가 또 오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능이 좋아지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내서 내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때가 오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서비스가 없는 순간 나는 끝나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제가 트레이딩이라는 걸 했잖아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차트를 보는 힘이 생겼어요. 실력이 늘었어. 제 실력이 늘은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깜빡이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 얘처럼 수익은 못 내겠지만 이 깜빡이 신호가 없어도 제가 이때쯤이면 들어가도 되겠네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건 대단한 변화예요. 제가 구독료 $10,000를 내고 2년 동안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이에요. 2년 동안 트레이딩을 배우는데 1,500만 원은 거저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돈 내고 가서 배우는데도 더 들어요 돈이. 맞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얘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돈을 따면서 실력이 생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정말 끝내줍니다. 정말. 그래서 자동 매매 선호해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자동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는 자동 큰일 날 뻔했네. 자동이었으면 내 실력이 안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어떻게 돼요? 의존적이 되는 거죠. 얘가 없으면 까먹는. 근데 지금은 얘 수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힘이 생겨 있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어디 가서 배울 거냐고, 어디 가서 이런 기술을 익힐 거냐고. 그런데 돈을 따면서 익힐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 그게 EX예요. 작으셨고 덕분에 여러분들 3년 안에 이제 가난해지기는 틀린 거예요. 찾았죠? 가난해지기. 자, 프리미엄 차트를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처럼 롱숏이 이렇게 뒤집힐 때 저 뒤집히는 걸 조금 미리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가 더 갈까 아니면 바뀔까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때 스마트 차트라는 게 나옵니다. 이 스마트 차트를 봤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는 노란 선이 하나 더 있어요. 노란 선. 이 노란 선하고 이 분홍 선하고 관계가 추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란 선이 위에 있고 분홍 선이 있으면 역배열이라고 해요. 역배열 하락한다는 뜻이고 그때는 캔들이 밑에 있어요. 그러다가 뒤집혀. 이제 노란 선이 밑에 있고 분홍 선이 위에 있죠. 정배열 상태가 돼요.
정배열 상태에서도 캔들이 고야라인 위에서 놀고 그러면서 노란 선이 치받고 올라오지 않고 쭉 가다가 이제 고야라인마저 올라가면 추세가 상승으로 가면서 노란 선이 밑에 깔려 있을 때, 즉 정배열이면서 추세가 올라가죠. 그러면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하긴 해요. 왜? 이격이 노란 선과 분홍선의 이격,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의 이격이 크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수시로 뒤집힐 수도 있어. 횡보 구간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큰 게 나온다. 그러면 고야 라인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역배열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롱 잡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관망하셔도 돼. 이 정도면. 그런데 만약에 추세가 잡혔어요. 상승으로. 이렇게 여기 엎치락뒤치락 하죠. 보이세요? 네.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러다가 고야 라인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노란 선은 옆으로 가요. 보이시죠? 네. 고야 라인은 올라가요. 상승 탔어. 근데 스마트 라인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 스마트 라인은 안 올라가. 이격이 생기죠. 이격이 생기면 상승이 세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롱 잡으면 롱 두겠지요 가는 거예요. 저게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차트가 추세를 확인하는데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신경질 나는 건 뭐냐면 얘가 제로 비싸. 얘가 2년 동안 $10,000를 내야 볼 수 있는 스마트 차트.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 $10,000, 우리 돈은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 이 돈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한 달 생활비도 어떻게 받았다. 1,500만 원.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맞아요. 엄청 큰 느낌. 근데 막상 시작하고 억지로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하고 나서 2달, 3달 딱 지났는데 너무 공짜네. 이런 느낌 확 드는 거예요. 아니 돈 찍어내는 돈 복사기를 임대받은 거잖아. 2년 동안 임대를 받았는데 내 맘대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싼 거야. 이렇게 저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샤넬백 2개면 1,500개요. 안 그래요? 맞아요. 샤넬백 아니 또 한 개밖에 못 사. 스페셜 에디션으로 한 나온 개밖에 거 못 한 개만 해도 1,500. 한정판은 한 개로 1,500이요. 핸드백 하나. 근데 내 인생을 바꿔주는 2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는데 1,500. 그거는 거절하는 생각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신호가 제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스마트 라인에도 롱숏이 있어요. 보이시죠? 스마트 라인의 깜빡이 롱숏이 LLSS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그러면 앞에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123, S123 롱숏이 있는데 여기에 LLSS하고는 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숫자를 헷갈리게. 다른 거라, 신호가 다르다는 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아이디어를 내게 여기는 LL이라고 SS라고 하고 스마트 차트에서는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L123, S123로 쓰자라고 한 거예요. 물론 L123, S123가 먼저 있었고 뒤늦게 스마트 차트가 나오면서 구분하기 위해서 LLSS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LLSS가 나오는 알고리즘과 여기 L123, S123가 나오는 알고리즘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프리미엄 차트에서 보여주는 L123, S123는 좀 더 확실할 때, 확인이 된 뒤에 신호가 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게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미리 이제 신호 뜨겠네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얘는, 그래서 저처럼 한 2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곧 L 뜨겠네, S 뜨겠네를 알아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스마트 차트에서 보여주는 L123, S123는 아니 LLSS는 종가 기준으로 그냥 이 분석에 의해서 종가상 이 캔들이 완성될 때 알고리즘이 딱 찾아서 LLSS 떴어요 라고 알려주면 바로 그냥 롱숏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알고리즘이 달라서 발생하는데, 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얘는 스마트 차트의 LLSS는 캔들이 완성이 될 때 확정이 돼요. 그냥 바로 미리 예비 신호가 뜨고 이런 게 없이 그냥 확정이 되는데, 마지막 신호 볼게요. 마지막 여기 떠 있죠. 여기에 네. SS가 떠 있어요. 보이세요? 네. 자, 시간을 볼게요. 여기가 떠 있는 시간. 이렇게 움직이면 몇 시예요 지금? 안 보여요 우리. 자, 22일 23시. 22일 23시인데 캔들이 23시 캔들이에요. 그러면 종가가 만들어진 시간은 24시 땡 할 때 만들어지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SS가 23시에 SS가 박혀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24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1시간 빨리 표시가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해서 보여준다고. 후행해서. 알람. 1시간 전에 왔네? 1시간 전에 왔는데 내가 못 봤네? 아니, 이 시간에 뜬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떴는데 표시를 1시간 전 캔들에다가 박아놨다고. 요것만 조심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신호대로 사고 파는 거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얘가 주는 신호대로만 따라가면서 해보시면 손실은 짧게. 아까 롱 신호 떴는데 수익 안 났다 그랬잖아요. 횡보구간일 때 숏 신호 떴는데도 수익 안 날 수가 있어요. 안 떨어지면. 그럴 때는 횡보구간일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2월 7일 날 업그레이드 되는 건 횡보구간에서는 알람을 안 줄 거예요. 좋죠? 네. 그동안에 횡보구간 걸러내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썼거든요. 다 끝났어요 이제. 기울기가 있을 때 신호를 주기로 했으니까 2월 7일이 되면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더 편안해진다. 좋죠? 네. 이제 물려갖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 왜냐면 신호대로 안 했을 때 물리는 거잖아요. 그게 왜 횡보구간에서 자주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에이 어차피 횡보구간이니까 내려가도 별로 안 내려가, 올라가도 별로 안 올라가, 이게 버틸래 하다 보면 얘가 추세가 잡혔을 때 크게. 내가 자고 있었어. 뭐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면 일어나 봤더니 막 마이너스 20%막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신호대로 매매하시면 충분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며칠 안 남았다. 혹시 요까지예요. 요까지 다른 거 별로 없고. 근데 이제 현물 매매, 선물 매매 이런 것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면, 현물 매매는 실제 내가 돈을 주고 코인을 사는 거죠. 이 코인 시장이,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코인 세상으로 바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지난번에 그 박성중 교수님 강의 듣고 저도 배운 건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유권 이전이 즉시에 이루어지는 게 코인이래요. 그거 처음에는 뭔 소리야 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고민해보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누구 거냐예요. 그 소유권. 그런데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즉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이 코인 덕분에. 그렇게 바뀔 때 시간 됐다고 너 끝내 이 새끼야 이런 얘기잖아 지금. 깜짝 놀랐어. 시간 됐다고 알았어 끝내면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를 즉시 하는 게 코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훨씬 경제의 활력이,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그럴 때 이 커지는 시장에 올라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코인 한다고 꺼져 씨 너 안 놀아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5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투지폰 쓰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특히 어르신들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집에 나오지 말래잖아. 가둬놓고 나오면 확. 그래서 집에 감금 시켜놓고 뭐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거 눌러. 그래야 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 어플 깔아주고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살아있으면 뭐예요? 먹을 거 배달해주고. 보름 격리야. 보름 동안 나오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감옥생활. 그런데 그때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랐던 그분들도 해본 거예요. 왜? 직원이 와서 가르쳐주니까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하세요. 알람이 뜨면 알람 시간에 눌러서 나 살아있다고 신호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익숙해진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안 쓰는 사람이 없죠. 또 하나, 손주들이 카카오 보이스톡 아니 뭐죠?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 영상통화. 근데 영상통화가 스마트폰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손주 때문에 쓰는 거야. 그것밖에 쓸 줄 몰라. 그래도 익숙해지니까 어때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 이제?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고. 코인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익숙하게 사용할 때 그때는 늦어요. 기회가 없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특히 엊그저께 정부가 이상한 발표를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 설치를 못하게 하겠다. 바보 같은 이거 녹화 중인데 우리 PD님한테 편집해 주세요. 그 뭐냐면 해외 거래소를 이제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세상을 통제하겠다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거리라니까요.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그러면 북한이 외부 인터넷 못하게 막는 거하고 뭐가 달라? 그죠? 그런데 막아지냐고. 그게 K-드라마, K-팝 다 듣고 있더만 북한에서도. 그런 것처럼 좀 바보 같은 선택을 정부가 하고 있는데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시대, 세상이 변하는 방향이거든.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을 때 알파고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했는데 그게 되냐고요. 아니라니까. 세상의 변화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세상의 변화, 시류에 먼저 올라탄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잘 오셨고요. 잔소리 그만할게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